자, 그 다음에 또 인컴에 이제 많은 사람이 또 여기에 있는데 집. 자기 집. 자기 집이 갖고 있다가 자기 메인 홈을 갖고 있다가 자기가 팔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세금 내야 할 돈입니다. 뭐 제가 집을 20년 전에 어바인에 25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팔아보니까 100만 불이야. 그럼 75만 불 남았죠? 그 75만 불 수익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뭐 계산해 봐야죠. 예. 그런데 자기가 집을 팔면 자기가 살고 있는 primary resident,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자기가 거주하는 집, 그 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그냥 메인 홈이라고 부릅니다. 메인 홈 또는 프라이머리 하우스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비록 25만 불에 주고 샀지만 팔 때 100만 불에 팔았어요. 그러면 75만 불이 이득이 생겼지만 정부에서 그 메인 홈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는 그 면세가 있어요. 그래서 면세해 주는데 이그젬션 해줘요. 이그젬션 영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싱글인 경우는 25만 불을 이득이 난 돈, 이득이 난 아까 얘기한 대로 25만 불에 샀다가 100만 불에 팔았으니까 75만 불 남았죠? 그 75만 불 중에 싱글인 경우, 제가 만약에 싱글인 경우 텍스페어가 그러면 그 75만 불 중에 25만 불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돈이에요. 그럼 얼마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되느냐? 50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50만 불. 25만 불은 면세고, 정부에서 공제해주고, 이그젬션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50만 불에 대해서 세금 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결혼하고 지금 그 매리지 파일링 조인트에 제 배우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5만 불에 집을 샀다가 100만 불에 팔았다. 그럼 75만 불 남았죠? 그러면 75만 불 중에 매니지 파일링 조인트인 경우는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공제해 준 게 얼마냐? 50만 불이에요. 그러면 제가 세금을 75만 불 남은 것 중에 50만 불 텍스, 면세해주고, 세금 안 내는 돈 까주고, 그러면 25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죠. 25.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이제 집 사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뭐 사고 팔 때 참고로 알아두면 좋죠. 그래서 싱글인 경우는 25만 불, 그 집을 메인 홈을 팔고 샀을 경우에 25만 불 공제해주고 만약에 매니징 파일링 조인트면 50만 불. 그럼 매니징 파일링 세퍼레이트나 헤드 오브 하우스홀더는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25만 불. 싱글하고 똑같은 얘기죠.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근데 조건이 뭐냐면 사실은 그 집에 대해서 메인 홈에 대한 그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게 자기 메인 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테스트가 있는데 테스트 1, 2가 있는데 1, 2 테스트 1, 2가 잠깐만 이거를 조금 복잡하니까 이걸 슬쩍 넘어가서 일단 설명을 해야죠. 테스트 1, 2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돼요. 말하자면 제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집을 사가지고 집값이 확 올랐어요. 그래서 올해 팔았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매너이지만 그게 그 25만 불, 싱글 때 25만 불, 매니저 파이링 조인트 때 50만 불, 그 이그젬션 해주는 게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5만 불하고 50만 불을 다시 자기가 이그젬션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두 가지 조건. 최소한 그 집에서 파는 날짜를 기준해서 5년 동안 최소한 자기가 2년 동안 살아야 돼요. 미니멈 2년. 그러니까 5년, 오늘 내가 팔았어요. 그러면 5년 백으로 가죠. 그러면 2018년에 2018년부터 18, 19, 20, 21, 22. 안 되네. 잠깐만. 19년부터 19, 20, 21, 22, 23. 5년 동안에 최소한 제가 2년 동안은 살아야 돼요. 나머지 3년은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5년 동안 다 살아도 되고 미니멈 2년 동안 살아야 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마지막 2년 동안 살고 또는 집을 샀을 때 1년, 1년 또는 내가 집을 팔았을 때 1년. 그 2년만 살고 나머지 3년은 내가 렌트를 줘도 돼요. 그러면 그 2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일단 테스트 1 조건에는 맞는 테스트 1. 그게 하나 맞는 거고. 두 번째가 테스트 2가 있는데 테스트 2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테스트 2가 그 판날부터 또는 팔거나 또는 자기가 집을 더 큰 거로 이사 가잖아요. 그걸 보통 익스체인지 한다고 그러는데 집을 점점 늘려가는 거. 그때 마지막 2년 동안은 자기가 있어야 돼요. 다른 데에 또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말하자면 제가 집이 두 채, 하나 팔고 하나 벌써 팔았어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 또 팔았어. 그러면 적용이 안 돼요. 내가 비록 last 2year 살더라도 5년 중에 2year 살더라도 그건 적용이 안 돼.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25만 불이나 50만 불을 공제해주지 않는 거예요. 물론 자,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거고 여러분이. 그다음에 저희한테 오는 저소득층들은 집을 사고 팔려도 저희가 가능하면 못 해줍니다.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제 하는데 한 가지 익셉션이 있어요. 배우자가 죽었어. 올해. 그러면 내가 결국은 올해 탁스 12월 30일 날 기준으로 보면 제가 싱글이잖아요. 그러면 25만 불밖에 공제가 안 되는 거냐? 이그젬션이 안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죽었더라도 죽은 해와 그 다음에는 배우자가 마치 산 것 같이 생각하고 근데 그 살아남아 있는 그 미망인 살아남아 있는 배우자가 결혼 안 해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독신으로 있으면서 마치 25만 불을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죽은 해와 그 다음에는 그 배우자가 산 거로 생각하고 죽었지만 그 메리지 파일링 조인트 룰에 적용돼 가지고 50만 불을 공제해 줍니다. 그죠? 근데 2년이 지났다. 그러면 25만 불이 날아가는 거죠. 25만 불을 혜택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말하자면 지금 배우자가 무슨 일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헤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가능하면 그 집을 유지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럴 때 가능하면 팔고 정리해서 세제 혜택 50만 불 받는 게 낫지. 괜히 우물쭈물하다 보면 2년이 지나가면 싱글로 바뀌기 때문에 메리지 파일링 스타트스가 싱글로 바뀌기 때문에 25만 불 면세를 아니면 이그젬션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 중요한 얘기죠, 또.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한 테스트 1, 5년 동안에 내가 최소한 2년 동안은 살아야 한다. 뭐 이렇게 3년 동안 살아도 되죠. 그죠? 그렇게. 만약에 1년 반만 살았다. 5년 동안. 뭐 여기 지금 이 칼라 지금 2번과 5번은 말하자면 그 집을 렌트 줄 수 있습니다. 예, 렌트. 뭐 내가 살던 집을 렌트 주고 제가 딴 데 좀 더 큰 집에 렌트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집을 팔기 위해서 다시 그 렌트 살던 사람을 내보내고 자기 들어올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텍스 이그젠 받으려면 최소한 2년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제가 집을 하나 팔았는데 어, 그리고 다시 다른 집으로 이사 갔죠. 근데 그 집에 대해서 다시 또 25만 불, 50만 불 프로퍼리 하우징에 대한 그 이그젬션을 받으려고 하면 within 2year에 또 팔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벌써 혜택을 받았는데 그 혜택이 2년 후에는 다시 리셋 돼 가지고 제로로 가서 다시 그 다음에 또 25만 불 받을 수 있는데 1년 반 만에 팔았다거나 다른 집을 제가 살다가 요거 한번 혜택 받았고 50만 불. 근데 1년 반 만에 또 어떤 집을 사서 또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확 팔았어. 그러면 그때는 그 50만 불 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집을 팔고 이사 갔어요. 두 번째 집에. 네, 거기서 3년 동안 살았어요.
그럼 벌써 첫 번째 집 팔았을 때 50만 불 공제 받은 거, 그거는 이제 리셋돼서 없어진 거고, 다시 3년 후에 제가 메인 홈을 팔았으면 다시 50만 불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일생에 한 번 뭐 이런 룰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예. Anytime, 뭐 within over 2year에 팔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죠? 잘 부동산, 사실 이제 이런 프로퍼티 그 부동산 같은 거 잘,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죠. 이제 어떤 집에다 투자해가지고 돈 받는 거, 투자해서 그 이익 나는 거. 그런 거 잘 하면 사실은 돈 많이 법니다. 제가 직장 다니지만 제가 직장 다녀서 샐러리가 매년 올라가는 것보다 집값 올라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돈 많이 버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참고로 아시고, 사실은 저희가 세금 보고 하러 온 사람은 사실은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집을 팔았다. 물론 여러분 봉사자니까 저희가 해주지만, 근데 그게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지금 저희 그 봉사자 중에 CPA나 세무사, 인너 에이전시 라이센스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그냥 이게 지금 요 정도의 지식을 갖고 할 수 있다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물론 저기 IRS 봉사할 때 서티파이드 발렌티가 될 때 이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리타이먼 인컴 중에 마지막 겁니다. 거의 마지막이었는데, 은퇴해서 자기가 은퇴하고 정부로부터 소셜 시큐리티 받으면 리타이먼에 대한 그 인컴도 은퇴 소셜 시큐리티를 받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를 자기가 본인이 40 크레딧 약 35년 동안 자기가 매년 6천 몇백 불, 뭐 그거 좀 틀린데요. 4 크레딧을 받아가지고 매년 10년 동안 집어넣으면 40 크레딧이 됩니다. 그 40 크레딧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이 리타일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리타이먼을 받습니다. 리타이먼을. 뭐 40 크레딧 못 받아 65세, 67세가 됐는데 그 40 크레딧 못 채워가지고 불행하게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은퇴연금 정부로부터 주는 돈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셜 시큐리티는 여러분이 35년 동안 보통 맥시멈 35년 동안 여러분이 돈을 분 겁니다. 여러분 수입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가지고 소셜 시큐리티 웨지에서 떼어가지고 거기다 소셜 시큐리티 집어넣었어요. 이제 그거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수입이 없고 여러분이 그냥 소셜 시큐리티만 받는다 그러면 사실은 non taxable이에요. 텍스 낼 게 아닙니다. 면세입니다. 텍스 안 냅니다. 맥시멈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만 몇천 불, 3만 한 2, 3천 불, 또 많으면 3만 8천 불,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풀 리타일 했을 때 70세가 아니라 풀 리타일 하는 거는 뭐 65세, 66점 몇 세, 뭐 67세 이렇게. 1960년생 이후 태어나신 분들은 그 풀 리타이먼 에이지가 67세입니다. 네, 2년 올라갔죠. 65세, 67세로. 2년 늦게 받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인컴이 내가 소셜 시큐리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자 수입도 있고 투자 수입도 있고 렌트 인컴도 있고 뭐 다른 인컴이 있으면 그 인컴이 2만 5천 불 이상 되면은 여러분이 받는 소셜 시큐리티 원래는 텍스 안 내야 할 non taxable 인컴인데 그 중에 50%를 텍스 낸다는 거죠. 큰 돈이죠. 내가 3만 몇천 불 받았는데 원래는 텍스 안 내도 될 돈인데 그 중에 1만 8천 불은 텍스블 인컴으로 잡힌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최소한 10%면은 여러분이 1,700불, 1,800불 텍스 낸다는 거죠. 폼 뭘 갖고 오느냐? 폼 SSA 1099라는 폼 갖고 옵니다. 여기 폼 여기 있죠? 그럼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소셜 시큐리티를 얼마 받았고 1년 동안 얼마 받았고 텍스를 자기가 발렌테리 자기가 미리 텍스 냈죠. 뭐 나중에 텍스 많이 내기 싫어서 텍스를 미리 낼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 발렌테리 인컴 텍스 위드 홀딩 하는 거 있습니다. 보통 10%는 홀딩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입력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소셜 시큐리티밖에 받은 게 없다. 10일. 아무것도 수입이 없다. 그러면 뭐 이거 다 텍스 되게 풀입니다. 텍스 안 냈더니. 가지고 여기 보면은 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소셜 시큐리티는 그 정부에서 주는 돈이고 만약에 자기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개인 은퇴 구조를 개설해서 리타이먼트 어카운트를 개설해서 자기가 돈을 넣으면 컨트리뷰션 한다고 하는데 돈을 넣는 걸 컨트리뷰션 하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가 은퇴한 다음에 그 돈에서 은퇴연금에서 뺏기 시작해야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자기가 돈을 세이브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나중에 그런 그 은퇴 자금 관리하는 회사에서 뭐를 주냐? 1099R이라는 폼을 줍니다. 1099R. R은 뭐 리타이먼의 이니셜입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 돈을 집어넣는 거는 contribution이라고 하고 집어넣는 거죠. 그 C자로 시작하는 거고 돈을 내가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빼오는 거는 그거는 뭐라냐? 다시 받아오는 거를 distribution 하는 겁니다. distribution D입니다. 그렇죠? C가 먼저예요. contribution 돈 집어넣는 거 D distribution 그죠?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받은 거 내가 한 달에 300불씩 또는 뭐 1000불씩 제가 이미 은퇴하기 위해서 적금 돈을 부어뒀던 것을 받는 것을 받아오는 것을 디스트리뷰션 합니다. 그것도 taxable입니다. 왜 그러냐? 보통 제가 은퇴를 위해서 집어넣는 돈은 그때 그 제 수입에서 그것을 수입에서 공제해 줬습니다. 그 얘기는 텍스를 안 냈습니다. 텍스를 안 냈어요. 텍스 내야 할 돈에서 너는 당신의 은퇴를 위해서 집어넣은 돈은 마치 우리가 텍스를 안 내도 된다. 그래서 텍스를 딜레이 시켜놨습니다. 언제? 네가 그 돈을 집어넣고 네가 은퇴한 다음에 그 돈을 찾을 때 그때 텍스를 내도 된다. 해가지고 텍스를 밀어놓은 겁니다. 리프한 겁니다. 그 디폴 밀어놨던 건데 그때 텍스를 내는 거지. 제가 은퇴연금을 집어넣으면 저축하면 그때는 텍스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찾았을 때 이제 텍스 계산을 합니다. 그걸 뭐냐면 디스트리뷰션인데 그런 폼을 1099R이라고 부릅니다. 1099R. 그죠? 그래서 당신이 여기 보니까 16,000불 뺐었어요. 은퇴연금에서 16,000불 받았어요. 그 중에 이 모든 돈은 16,000불은 taxable income이다. 여기 박스 넘버 2에 있죠. 2에 16,000불 당신은 taxable income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이 16,000불 뺐었죠. 예, 받았죠. 그 16,000불 다 taxable income입니다 하고 얘기하고 여기 박스 넘버 4 보면 이 사람이 voluntarily 또 텍스를 미리 홀딩한 겁니다. 미리 텍스 냈어요. 그러니까 16,000불에서 4,000불 텍스 냈으니까 사실 이 사람은 얼마를 자기 손에 쥐었느냐? 12,000불 줬죠. 12,000불. 이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이 SSA 폼.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하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는 소셜 시큐리티 갖고 못 사시는 분 있어요. 정부에서 주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갖고 못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 더 가난한 사람이죠. 우리가 뭐 많이 듣는 용어가 뭐냐? 월페어 받는 거 있습니다. 월페어. 그 월페어를 다른 얘기로 소셜 시큐리티가 아니라 그 SSI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SSI. 그거를 SSI가 그 이름이 뭐냐? Supplemental Social Security Income. 말하자면 당신이 일정 금액, 말하자면 1,000불 갖고 최소한 나라에서 생각할 땐 1,000불 갖고 여러분이 살았는데 여러분이 뭐 평소에 은퇴하기 위해서 은퇴를 위해서 그 소셜 시큐리티를 많이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정부에서 받는 게 600불이다. 그러면 1,000불 갖고 살아야 하는데 600불밖에 여러분이 받은 게 없으니까 400불이 빚이잖아요. 갭이 생겼죠. 갭. 그러면 정부에서 너 참 불쌍하다. 그 사람한테 서플리멘트를 줍니다. 그게 SSI 또는 월페어라고 하죠. 그래서 400불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최소 생계비까지를 매칭해 줍니다. 그래서 600불은 자기가 넣었던 소셜시큐리티 받고 400불은 SSI 받아가지고 토럴 1,000불로 해서 최저 생계비를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줍니다. 근데 그 SSI는
뭐 400불을 받았건 500불을 받았건 taxable income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쌍한 사람한테 준 돈은 정부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taxable, 거기다 텍스 떼가지는 않습니다. 텍스 떼가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리타이먼 인컴에는 여기 지금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16,000불에서 토탈 내가 그 은퇴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이나 또는 기관에서 받아가지고 16,000불 받았는데 16,000불을 다 텍서블이다. 얘는 다 텍스를 낼 돈이죠. 그렇게 되는데 혹시 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16,000불하고 그다음에 박스 2에 보니까 16,000불이라고 써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16,000불에 안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좀 복잡한 게 있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텍스블 16,000불 중에 얼마가 세금을 내야 할 돈인지를 여러분이 계산해야 돼요. 이거는 뭐 오늘 이번에 텍스 보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뭐 잘 모르셔도 되지만 리턴 발렌트는 이렇게 어드밴스에 들어가신 분, 베이직이 아니라 어드밴스에 시험 봐서 합격하신 분들은 본인이 텍스 계산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16,000불 써 있고 박스 넘버 1에 박스 2에는 16,000불이라고 안 써 있습니다. 제로입니다. 또는 블랭크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요 2B에 여기 요만한 박스에 여기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X 마크가. 그 얘기는 여러분이 이 사람이 텍스를 16,000불 중에 얼마를 텍스 내야 하는지 여러분이 계산을 해줘야 한답니다. 계산. 그때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 Simplify Method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줘요. 이거는 나중에 실전 아니고 그 연습 문제 풀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까지 할 정도면 굉장히 실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1099R 그 은퇴 리타이먼트 그 디스트리뷰션 받아온 사람들이 폼을 갖고 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16,000불인데 그 16,000불을 16,000불이 어떤 돈인지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성격이. 말하자면 그 16,000불을 무슨 이유로 받았는지에 대한 성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보통 박스 넘버 7이 있는데 그 박스 넘버 7에 있는 여기 있는 코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퇴했다는 것은 내가 은퇴연금을 계속 제가 개인 구조에다가 집어넣죠. 개인 은퇴연금 계좌에다가 돈을 한 달에 500불씩 매달 세이브해 놓죠. 나중에 제가 은퇴해서 돈을 뽑을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냐, 언제부터 돈을 찾아 쓸 수 있느냐, 59.5세에 찾을 수 있습니다. 59.5세. 맞으면 63세다. 예, 59.5세 안 찾았어도 59.5세가 지난 다음에는 anytime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가 없이? 벌금이 없이.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돈을 집어넣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뭐 어떤 사업을 하려고 돈이 필요해요. 근데 뭐 은행에 있는 돈도 없고 여태까지 집어넣었던 그 은퇴 계좌에 리타이먼트 어카운트 은퇴 계좌에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뺐어야 한다. 그러면 제가 59.5세 전에 돈을 뺐으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페널티. 얼마 물느냐? 페널티 10%입니다. 10%. 그 맞으면 내가 16,000불 집어넣었다가 16,000불 집어넣었는데 16,000불을 뺐다. 그러면 10%, 1,600불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페널티 내야 한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페널티가 10%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16,000, 뭐, 10,000불 집어넣는데 나중에 그 돈이 많이 그 은퇴연금도 투자해서 어디다 이익금 내는 거잖아요. 가지고 이익 난 거에 대해서 제가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10,000불 여태까지 은퇴 계좌에다가 10,000불 집어넣었는데 실제로 은퇴 계좌가 또 어디다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15,000불이 됐다. 그러면 사실 5,000불 이익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돈을 내가 뺐었다. 15,000불을. 그러면 그 5,000불에 대해서 롱텀으로 텍스를 내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 일찍 59.5세 이전에 뺐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페널티를 10% 묻는.
이 박스 넘버 7이라는 것은 normal distribution. 뭐냐면 59.5세 이후에 이 사람이 돈을 찾아 썼습니다. 그러니까 59.5세가 기준인데 그 후에 찾아 쓰는 거는 페널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코드가 뭐냐? 7. 많은 사람이 7 갖고 옵니다. 59.5세 지난 다음에 돈을 찾아 쓴 사람 대개 7이야. 그런데 만약에 제가 50세에 찾아 썼어.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폼이 나오고 여기 박스 넘버 7에 뭐라고 나오느냐? 넘버 1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버 1, 넘버 1, 1. 1번이 뭐냐? 기호 1번이 early distribution. 말하자면 59.5세 이전에 찾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만 이 사람이 페널티를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펌피로가 알아서 할 거네. 그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여기 넘버 1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사람은 여기 있는 텍스만 내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페널티 10%를 더 내야 합니다. 또 또는 여기 넘버 4도 갖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4 뭐냐? death. 넘버 죽을 사자잖아. 사자 죽을 사자 4라고 하는 사람도 갖고 올 수 있어요. 뭐냐? 죽은 사람이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죽었으니까 갖고 올 수 없죠. 폼을 갖고 올 수 없죠. 죽은 사람은. 누가 갖고 오느냐? 그거를 은퇴연금을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베네피셔리를 정해놓죠. 그 베네피셔리인 사람이 수령자, 지정된 수령자가 이 폼을 갖고 옵니다. 그럼 그 사람의 거기에 여기에 그 박스 넘버 7의 코드는 4입니다. 4 죽을 썼죠. 그죠? 이렇게 되고 G가 있어. G. G라고 하는 코드도 있는데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147G. G라는 건 뭐냐면 내가 A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B라는 그 은퇴 계좌, 은퇴연금 집어넣는 은행에다가 마지막 웰스파고 뭐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서 그 은행에서도 그 리타이먼 퍼스널 그 인디비드 리타이먼 그 어카운트를 갖고 있습니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넣었는데 이자가 너무 작고 투자하는 걸 잘 못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딴 데로 옮겨. 마지막 웰스파고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옮겼어. 똑같은 은퇴 계좌를. 그럴 경우에 내 있던 웰스파고에 있던 돈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옮기면 그 웰스파고에 있는 돈이 그대로 똑같이 가면 그건 사실은 제가 가진 돈이 아니고 파이낸셜 그 인스트루먼트 그러면 그런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으로 간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내가 돈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때 코드는 G를 붙입니다. G. 롤오버. 딴 데로 보냈다는 거예요. 딴 데로 본인한테 돈을 준 게 아니고 그냥 금융기관에서 A라는 금융기관에서 B라는 금융기관으로 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페널티가 안 받으려고 하면은 페널티 혹시 그래도 페널티 10%가 있는데 페널티가 안 받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중간에 59.5세가 되기 전에 디서빌리티. 제가 가다가 자동차 사나워서 뭐 그 반신불수가 됐어.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돈 꺼내 쓸 수 있습니다. 페널티 없이. 또 한 가지 학교 가는 거, 학교 가는데 자기가 말하자면 대학교까지 다녔다가 이제 공부 좀 더 해야겠네. 그래서 마스터 디그리 있어야지만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네.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깰 수 있습니다. 은퇴연금을. 그리고 그 돈 빼가지고 학자금에 집어넣는다. 그럴 경우 페널티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돈을 은퇴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뒀는데 집값이 자꾸 올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 안 되겠다. 그 돈 다운페이 할 돈이 모자라가지고 어차피 그 은퇴 계좌에 있는 돈을 깨야겠다. 깨죠? 그러면 그때도 그 돈에 대해서는 은퇴 계좌에서 집어넣었던 돈을 빼갖고 오는 돈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물지 않는다. 집을 샀을 때. 근데 집도 first home buyer. 처음 자기가 집 살 때. 근데 그거는 또 10,000불밖에 제한돼 있어요. 10,000불.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아파서 그 디스빌리티가 되거나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메디컬 익스펜스 쓸 때. 또 세 번째는 자기가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공부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캐링 오버 한다는 롤오버 하는 거고, 롤오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A라는 웰스파고에서 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옮겼다거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가 웰스파고로 옮겼다거나 내가 돈 뺏어온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는 롤오버이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페널티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1099 롤오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내가 웰스파고에 10,000불 있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옮기면서 5,000불은 옮겨놓고 5,000불은 지금 돈이 아쉬워가지고 돈 제가 썼잖아요. 그러면 그 5,000불 자기가 쓴 거 5,000불에 대해서 페널티 있습니다. 예. 그 금액이 똑같이 가지 않는 한 거기만 중간에 뺏은 거에 대한 페널티와 그다음에 소득에 대한 그 텍스가 있습니다. 자, 아더 인컴. 지금까지 무지하게 많은 인컴이 있었는데 뭐 웬만한 건 다 인컴입니다. 돈 번 거는. 아더 인컴. 제일 많이 쓰는 거,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첫 번째 저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갬블링 위닝. 저 패창가 가가지고 슬롯 머신 해가지고 대박 나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게 다 공짜가 아니에요. 거기도 불로소득이죠. 그래서 거기서 뭐 그 패창가에서 뭘 주느냐? 갬블링 하면 W2G라는 거 줍니다. W2G. 10 W2G. G는 게임이죠. 그죠? 갬블링. 그거의 이니셜이죠. 그거에 대해서 벌은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데 또 이런 사람 있죠. 나 거기 가서 매일 해서 내가 뭐 대박 터진 거는 10,000불이고 내가 거기다 쏟아붓은 거는 50,000불이다. 그래서 40,000불 나 손해봤으니까 그 40,000불에서 탁스를 공제해달라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최대 맥시멈 금액까지 공제해 줄 수 있는 거는 그 러스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딴 금액. 내가 만약에 50,000불 손해보고 10,000불 땄으면 40,000불에 대해서 클레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내가 10,000불 이익 받지만 땄지만 돈을 게인했지만 10,000불 로스 받으니까 실제는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40,000불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스탁같이 캐링 포워드 해가지고 캐링 오버 해가지고 내년에도 까주고 후년에도 계속 텍스에서 공제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맥시멈 갬블링 라우스에서 맥시멈 금액은 자기가 딴 금액 맥시멈 딴 금액까지만 공제해 주지 나머지는 안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라스 났을 때 작성해야 할 것은 아이템아이 디덕션으로서 스케줄 A를 작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스케줄 A. 이 사람은 스탠다드 디덕션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하지만.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여러분이 저기 갈 수 있죠? 그 저기 주리 뉴리에 갈 수 있죠? 배심원 뽑혀가지고 미국 시민권자는 무조건 가게 됐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가가지고 뽑혔어요. 배심원으로 주리로. 그러면 첫날은 가면 돈 안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셀렉션 돼가지고 실제 재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시간 얼마 줍니다. 차비. 그거 수입입니다. 공짜 아니에요. 예. 쥐꼬리 많은 거 주제도 그거 다 수입입니다. 나중에 이거 폼 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cancellation debit. 뭐냐면, 여러분이 크레딧 카드 쓰고 막 쓰다가 내가 못 갚아. 그 아저씨가 개인적으로 뱅크로 하잖아요. 파산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은행에서 처음에는 파산 신고하고 받아두시죠. 그러다가 몇 년 동안 지나면 제가 그러니까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은행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빚을 청산해 줍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여기 데빗이죠? 데빗, 데빗을 캔슬해 주는 거예요. 빚을 청산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은행에 카드 막 쓰다가 10,000불 내가 도저히 못 갚아서 그냥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은행에서 한 2, 3년 있다가 지나가지고 아이 오케이 그럼 너 10,000불 내지 마. 그러면 저한테 이제 저는 10,000불 안 내도 되죠? 근데 은행에서 뭘 발행하냐면 1099C라는 걸 발행합니다. 1099C. 그게 뭐냐면 cancellation debt. 당신이 빚을 졌는데 우리가 그걸 안 내도 된다고 봐준다. 그러면 그 돈은 뭐냐? 10,000불. 여러분의 수입입니다. 그 텍스페이어의 수입이에요. 그래서 10,000불을 세금 보고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씨, 나 지금 겨우 이제 그래서 거기서 꼭 저기 그거를 내지 말라고 해가지고 좋았는데 그게 무슨 내가 돈도 안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벌써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받아 쓴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당연히 내야겠죠. 그다음에 뭐 foreign on income exclusive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뭐냐면 내용은 이겁니다. 제가 미국의 시민권자인데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 저기 한국 영어 원어민 교사로 취직돼서 나갔어요. 그럼 거기서도 수입이 생기죠. 그럼 원래는 제가 한국 수입 플러스 미국의 뭐 은행 이자도 있고 배당 스탁 팔고 사서 뭐 이익도 있고 그러면 그 한국에서 발생한 수입 미국에서 발생한 수입 전체를 사실은 IRS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살아요? 한국에 살잖아요. 피지컬리. 그러면 거기서 그 살면서 필요한 돈이 있죠. 말하자면 제가 뭐 아파트를 렌트해서 썼다거나 또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돈을 썼잖아요. 그럼 그거 다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공제해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공제되는 비용이, 이기잼션 비용이 11만 불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한 11만 불쯤 벌으면, 한 1억 원 벌으면 사실은 미국에서 세금 보고는 하지만 그 11만 불은 사실은 세금 공제된 겁니다. 세금 면세. 안 내도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 보고는 해도 세금을 안 내는 이기잼션 익스클루시브 그인데 그거를 세금 안 내도 안 내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 Foreign on Income Exclusive. 작년 2022년도에 11만 2천 불인데 지금 아마 이거보다 좀 한 12만 불 정도로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제가 게을러 가지고 리서치를 안 했는데 고쳐놓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해외에서 번 돈 있는 사람은 세금 보고를 안 해줍니다. 왜? 저소득층이 어떻게 외국 가서 돈을 벌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해줍니다. 자, 이게 전부 수입입니다. 다시 잠깐 돌아가서 맨 앞에 가서 수입이라는 거 우리가 배운 게 W2, 1099G, 그 저기 텍스 리턴 받은 거 스테이트에서 1099 이자, 디비전 배당금, 리타이먼 받은 거, 소셜 시큐리티 받은 거, 언엠플로이 또는 여러 가지 미셀리너스 인컴 또는 자기가 컨트랙터로 해서 돈 받은 거,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비즈니스 인컴, 그다음에 1099K 크레딧 카드로 판매한 거,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렌트 인컴은 저희가 해당 사항이 않기 때문에 마이트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뺐고, 그다음에 1099B 사고 팔고 스탁 주고 사러 파는 거 또는 집 팔고 산 거 그거에 대해서 이득 난 거, 그다음에 인컴, 아더 인컴, 갬블링에서 돈 번 거 이런 거 다 인컴입니다. 그죠? 근데 한 가지 여기 있는데 알라몬이 있습니다. 이혼해가지고 그 위자료도 뭐 매번 원썸으로 한 번에 다 주는 것도 있고 매달 주는 것도 있고 until 그 사람이 결혼할 때까지 다른 사람이 있을 때까지 주는 거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수입이었는데 2019년도를 기준해서 2019년도 이전에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으면 비록 2023년도에 또 위자료를 받았어도 계속 만슬리로 매달 받는다. 그럼 그건 수입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 내가 이혼해가지고 알라모니를 받았다. 위자료를 받았다. 그거는 텍스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건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인컴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4분의 1이 인컴입니다. 그죠?